예전에는 이 인물을 털어내려고 참 많은 짓들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술도 끝나는 날만 마시기로 작정으로 막 많이 마셔보기도 하고 여행을 가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가장 좋은 인물을 털어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안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석준으로 하여금 생각 들지 않게 하는 모든 짓을 다 해요. 예를 들면 24시간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이틀 내내 만화를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아예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굉장한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서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행동을 모든 걸 다 동하는 편이에요. 그때쯤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참. 근데 그 프레스가 이제 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차 못하고 있어요. 글쎄요, 세상에 본인의 입장에서 나쁜 놈은 없다. 연극에서 한 가지 택하는 꼭 그게 있는데, 절대악에 대한 부분은 그게 그냥 어떤 표현적인 무언가가 아닌 다음에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예 그 작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작품이 저한테 몇 작품이 있는데 죽어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 자체가 안 가요.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나쁜 남자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이 못됐다 이렇게 할 수,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은 있는 부분. 내가 납득이 가는 순간에 딱 그 점이 생기면 그 점을 미친 듯이 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인물이 넌픽션이라면, 실화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극 속에서는 단 한 장면으로 그 사람한테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장면을 유출해내기 위한 어떤 소스를 찾아내는 데 아주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전체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한 부분을 넌픽션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좀 그렇게.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유를 찾자 보니까 내가 그걸 갖다 얘기를 한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찾는 거니까 안 가는 거겠죠. 그리고 안 찾으니까 안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으면 제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면서 오디션을 봤었어야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하고 싶든 하고 싫든 제가 정말로 필요했으면 불렀겠죠. 하지만 그리고 제가 하기 싫든 하기 좋든 그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제가 너무 하고 싶었으면 찾아다녔겠죠. 그게 안 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이달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아이달한 작품에 라다메스라는 인물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했지만 배우로서는 저는 할 게 그다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연극을 하면서도 외국 연출이나 스태프들이 저희 배우들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든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네덜란드에서나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감동을 준 팀이 없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배우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선도 그게 자기네들 매뉴얼 안에 들어가서 감정적인 부분 우리가 훨씬 더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벗어날 경우엔 많은 것들을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거가 끝나니까 이제 뭐랄까 테크닉이나 아니면 배우로서의 어떤 맷집은 커졌는데 정신적인 배우로서의 뭔가 늘어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한택수 선생님 조연출이 전화를 해서 이하고 오슬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오슬라? 이하고? 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캐시오라는 그냥 되게 작은 장군 역할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무작정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걸 들어갔죠. 느낌이 와보셨던 해야겠다. 배우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배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거기 아무 대사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배울 게 너무 많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앉아서 진짜 많이 배워,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그 잘난 척 했던 그 200억짜리의 연극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 팀보다 이 팀이 훨씬 더 창의적이다. 그리고 훨씬 더 교류가 많더라. 내가 어미를 하나 고치려고 해서 그 들어주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가사 붙이다 보면 한국말 가사 되게 이상해요. 난 전체적으로 라이센스 뮤지컬의 90%는 가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말이 안 되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운율을 맞추려고 말도 안 되게 잘라 붙여놓고서 관객들한테 이해하라고 시켜요. 그럼 우리 너무 착한 관객들은 그걸 다 의미를 부여해서 말이 안 되는데 거기 사이에다 자기들의 말까지 만들어 넣어서 다 이해해. 천재야, 천재. 착한 거죠. 나도 못 찾은 것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대사만 갖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대사의 어미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연극을 프로 무대에서 처음 해보는 내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기라성 같은 연출과 배우들이 잠깐만 브레이크를 걸더니 이 말이 맞지 않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를 대본을 통째로 고쳤어요. 이거 어미를 바꾸면서 바뀌어야 되는 브로킹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만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 꿈이 생겼어요. 내가 앞으로 공연을 하거나 뮤지컬을 하면 배우로서 저렇게 내 공연을 한 장면을 만들 때 어미 하나 아니면 어떤 동작 하나, 눈빛 하나를 만들 때 저렇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후배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얘기라도 듣고 옳다고 생각하면 해줘야겠고 후배가 끝까지 못 가면 걔가 될 때까지 걔한테 욕을 먹더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고요. 아예 없지는 않고 그렇다고 막 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궁극적인 목표는 배우거든요. 버릇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뮤지컬 현장은 연출이 그다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 연출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만큼 겸손하게 달라붙어서 같이 싸워줬으면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 포기하는 순간을 볼 때마다 화가 나죠. 배우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백을 많이 메꾸고 싶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연출들하고도 나이가 비슷해지더라고요. 네. 어린 분도 만나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되고 같이 생각을 나눌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얻는 시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스를 주기도 해서 반영시키기도 하고 나도 생각하지 못했고 연출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 순간이 딱 생기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친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작품 거가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게 더 행복했고 무조건 음악은 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음악을 잘 몰라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장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뮤지컬의 태생은 연극이고 연극은 연기를 시작했으며 그 연기에 도움될 수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음악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내용이고 나머지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함께하는 배우는 별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 상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면 신경 쓰겠죠. 예를 들면 2인극, 소음 같은 작품에 2인극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좀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스텝도 최근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스텝은 좀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호흡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대 위에서 그림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적어도 이거를 만드는 사람의 진정성은 같이 느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 맡을 역할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기준을 따진다면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지만 꼭 따지는 건 여기서 내가 할 게 있는가 없는가 따집니다. 틱틱붐이. 근데 이제 못할 거라 대표가. 그래서 한마디가 왔던데요. 틱틱붐 언제 해요? 늙어서 안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9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공식 접장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 시기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뮤지컬이고 뭐고 인생 자체를 놓으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 순간에 가장 잘 나가던 내 친구의 공연을 보러 간 거죠. 근데 그게 틱틱붐이었어요. 그때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저 친구가 너무 부럽다. 그리고 그 극 중의 인물이 나다. 그래서 이 작품을 내가 너무 잘할 것 같다. 그랬는데 교묘하게 무슨 극장 문제로 틱틱붐이 좀 땡겨졌죠. 그래서 이걸 해버렸죠 그냥. 그 5주 했거든요. 5주? 첫 주 금토일 벌었거든요. 금토일을 왜냐면 연습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보는데 저 혼자 원캐로 5주를 봐달라고. 와 진짜 죽을 만큼 들었어요. 근데 그 너무 목이 막 찢어지고 목도 안 나오고 그때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봤어요. 마약만 안 해봤지. 목이 좋다는. 목이 좋다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하루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거기 최적화돼가는 목과 그 연기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는 게 그때처럼 행복했거든요. 그 처음에 도입부가 책에서 그 틱틱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시계 소리가. 그럼 심장이 막 같아 터져나올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네 인생에 딱 잘라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순간이 언제 있어? 그럼 29부터 틱틱붐을 하는 순간까지 딱 나는 거죠. 없었어요. 진심으로 없었어요. 부러운 게 내가 있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소위 말하는 대외적인 접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접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신들린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유의 연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로 따진다면 남자로는 지금 첫 번째는 마론 브란도고요. 두 번째는 쇼 펜이었는데 그리고 더 제가 추구하는 이상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은 메릴 스트립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가장 힘든 건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서 진짜 어려운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 연기가 최상으로 힘들고 최악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남은희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나는 사람들의 표본을 찾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웬만해도 누구를 맞을 수 없다는 거 무슨 코미디 그 하이킥 찾을 때 그 인물을 이모로 찾았다고 그랬거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관찰력이 좋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차라리 일상을 다 알았던 사람을 흉내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내면을 흉내내야 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찾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한 점을 찾아요. 어떤 지점, 한 점,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정적인 나한테 장면을 찾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예를 들면 투모로우모닝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아내와 헤어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가야겠다. 거기에 감정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앞뒤로 확 벌려요. 이 인물이 여기까지 귀결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라는 걸 막 붙이고 앞에서 이 대사를 쳤을 경우 이 대사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죠.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제도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배우 분과 내에서 예를 들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뮤지컬 협회 내에서의 그 구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체제거든요. 간단히 얘기를 들면 노사가 한 공간에서 협회를 만든 거예요. 제작자와 배우가 같이 있어. 뭐 극장 분과랑 같이 있어. 다 이익이 다
상충되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훗날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 뒤를 도모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뭐 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건강해지려면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제작 환경이 스테이지 컷제부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이거는 지금 다 뒷문제고요. 그냥 제 꿈은 영화로 딱 따지면 이래요. 쉬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이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다 실패로 끝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를 자꾸 쉬리에 비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외에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듯한, 그게 우연찮게든 필연적이든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한국 뮤지컬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야 그걸 통해서 그걸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번져나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보기 시작할 테죠. 그런 걸 만드는 거에 한 퍼즐이고 싶은 거예요. 30대 말까지는 뭐 수많은 수식어를 붙인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40대가 딱 되는 순간 들었던 생각은 배우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꿈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배우의 이름을 붙이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연기라는 연기자는 맞는데 정말 배우가 되고 싶고, 누군가 한 사람들 한 사람들 앞에 내가 배우라는, 저 사람은 참 배우였어, 저의 삶에 내 묘비명에 배우였다 라는 말을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누구는 광대이길 바라고, 누구는 배우이길 바라고, 누구는 연기자이길 바라고, 누구는 춤꾼이길 바라지만 그런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내가 무대에 살았던 배우가 나를 배우로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배우로 기억해준다는 영광을 맞아보는 게 제 꿈이고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고 죽었습니다.